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습니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4월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흘려보낸 원전 오염수가 우리 바다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안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흘러나갈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 그리고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후쿠시마에 쌓여있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4월로 알려지고 있는데 2달 정도가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말 그대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중에 원자로 3개가 망가졌잖아요. 예. 정확히는 녹고 이제 굳어 있는 상태죠.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일단 망가졌지만은 계속 열이 나니까 식혀줘야 되겠죠. 거기다 비가 오죠, 눈이 오죠. 게다가 지하수가 지납니다. 그럼 이게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준 모든 그 독극성 물질,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나와서 모인 게 130만 톤, 아마 150만 톤 좀 될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정도는 벌써 흘러나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양인 것입니다. 우선 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테라 베크럴. 사실 정확히 와닿지 않은 양이거든요. 얼마나 그렇죠.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게 상대 비교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체르노빌 원전 우리 잘 알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죠. 그거에 한 3배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꺼번에 나가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잘게 쪼개서 보내면은 잘하면 안전하게 버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네. 나머지 방사성 물질 전부 제거해야 된다는. 근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삼중수소를 희석한다고 하니까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일본의 입장은 40분의 1로 희석을 하면 괜찮을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이 이 오염수를 저장을 해놨고요. 이것을 지금 방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우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한 12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염수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은 처리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 조금 양국 사이에도 조금 뭐랄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희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2021년이죠. 2021년 4월 달에 일본 정부는 방출을 하겠다,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2022년 7월 달에 원자력 규제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일본 정부 갖고 있는 계획이 안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걸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계획이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지하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제 해양으로 방출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아마 7달에서 8달 정도 걸릴 거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냐, 손 놓고 있었냐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2021년 4월 달에 이제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을 때 아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양해나 이런 거를 구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방적인 조치였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이게 객관적으로 안전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또 일본 정부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 투명하게, 네. 적시에,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IAEA라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문가 팀을 구성할 때도 한국의 전문가가 한 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말 일본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객관적인 거냐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겠다 하는 거고, 사실상 그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혹은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건진 수산물들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강화하겠다.
다양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주변국들도 얼마나 문제가 있을 것인지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의 입장에서는 40분의 1로 희석을 하면 괜찮다 이런 입장이고요. 우선은 이 삼중수소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수소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에 있지 않습니까? 예. 수소 2개, 산소 하나. 근데 그 수소 원자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 들어간 거. 물이 무거워요. 중수소란 것도 있는 거 3배 좀 무겁겠죠. 그러니까 보통 물이 18이라면 이거는 20 또는 22까지 될 수 있단 말이죠. 무거운데 문제는 이게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불안정할 때는 자꾸 그 핵 중에 예를 들어서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베타선 전기를 내면서 이제 헬륨으로 핵종을 바꿔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몸은 4분의 3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은 유전자의 배열을 건들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유전자 그 진이 박혀 있는데 네. 이거의 배열을 흐트리게 되면은 첫 번째는 죽어버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 수도 있는데 세 번째가 먼저 기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복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갑상선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저기 생식선 암까지 해가지고 혈액암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삼중수소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유기물질에 잘 흡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작게 40분의 1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희석을 하면 괜찮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진짜 그렇죠. 괜찮아요? 희석을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왜 도쿄전력이 버리죠? 공간이 없죠.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꽉 차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올림픽 수영장 한 700개 되는 게 다 꽉 차 있단 말이에요. 1000개 넘는 연기에 물이 새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거를 희석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본이 하는 걸 믿는다면 100배로 희석을 해야 돼요. 지금 130만 톤이죠. 네. 100배라면 1억 3천만 톤이죠. 그 물을 끌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얼마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며칠 몇 달 하다가 그만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죠. 그렇지만 공회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처리한다. 희석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은 없어 보이던데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도 터널을 통해서 버리면서 같이 붙는 것 같다. 그러느니 차라리 솔직히 버리죠. 왜냐하면 네. 바깥은 무진장한 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소위 이걸 립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빨리 국제사회에 이실직고하고 그냥 버리겠다. 어차피 4월 이제 잔인한 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네. 시작되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그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삼중수소가 아닌 다른 데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게 문제죠. 지금 일본이 준 자료도 말씀해 주신 자료도 보이지가 않고 지금 준 자료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우선은 지금 이와 관련한 실험을 좀 했습니다. 이게 40분의 1로 희석을 했을 때 4, 5년 후에는 우리 바다로 흘러 들어올 거고 그리고 10년 안에 방사성 물질 트리튬이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이 될 거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해역에서 검출이 되는 삼중수소 농도는 미비할 거다. 이런 연구가 나왔지만 지금 일본이 준 자료가 뭔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네. 말씀드렸죠. 40분의 1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진장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보세요.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돌아올 때쯤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무거워요. 삼중수소는. 네. 그러면 가라앉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사실 어제 발표가 됐었죠.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학회 그러니까 해양과학원 원자력연구원인데 보면은 10만 분의 1이다. 100만 분의 1. 사실 그거는 지나칠 정도로 정확히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 아니면 0이에요. 거기서 0.0001 개가 나온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걸 numerical artifact 수치적인
오산이라고 해요. 숫자 노름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40분의 1로 하지 않더라도 돌아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해류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어류가 문제고요. 그리고 선박 평형수를 따라가지고 오는 그건 바로 해류하고 상관없이 바로 네. 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그 해류를 따지는지 그거는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도 삼중수소만 봤거든요. 네. 그보다 700배, 1500배 더 강력한 방사성 물질, 세슘, 트리튬 왜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맹탕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 안심을 위해서 했다면은 그건 굉장히 부정확한 거고요. 무능했다면은 뭐 배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산물을 사 먹다 보면은 우리 인체에 문제가 있을지의 여부일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확률의 문제인데요. 네. 자, 태평양의 방류를 합니다. 사실 이건 방류가 아니고 투기라고 해야 돼요. 이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많은 130만 톤, 이제 희석을 한다면 1억 3천만 톤을 버린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방류가 아니고 투기인 겁니다. 첫 번째는 방류가 되지 않아야겠죠. 만약에 이런 양이 가면은요, 희석도 되죠. 침전도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가는 길목에 뭐 저기 넙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설이죠. 그 다음에 헤엄치는 갈치, 삼치, 참치. 자, 이 어류들이 다 알고 피해줄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확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실구장에 갑니다. 야구공이 맞을 확률 별로 안 되지만 맞는 사람, 맞는 네. 어류는 굉장히 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률의 문제로 그게 어느 법망을 뚫고 우리 밥상에 올라왔을 때는 그건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거죠. 근데 그 밥상이 내 밥상일 수도 있고 너의 밥상일 수도 있다. 거기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해류만 따지고 삼중수만 네. 따지니까 참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우선은 평균적으로는 안심은 할 수 있지만 복불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네.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두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국들 뭐 일본이나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국제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린피스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일본과 가깝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우려를 표명을 해왔습니다. 네.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왔는데 과연 이게 이제 객관적이냐 과학적이냐 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뭐 2011년 그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좀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말한 거를 지역의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실제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IAEA 같은 데 전문가 팀을 구성했는데 거기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 과학적이라고 한다면은 예. IAEA는 그 기준에 맞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우리 정부로서는 100%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감정 먹고 안전에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얼마만큼 믿느냐 하는 것도 사실 정부는 상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일본이 하고 있는 게 정말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정화라는 것도 잘 정화가 되는 거냐 하는 거를 믿을 수 있다면은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100%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 금방 그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구원 학술 단체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영향이 미미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주변국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방류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뭐 한일 뭐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일본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꼭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느냐 네. 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일본이나 미국은 IAEA와 같은 그 전문가 팀에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4월에 방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주변국, 국제기구와 함께 어떻게 좀 대응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은 많이 늦은 감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을 뭐가 필요하죠? 우리 법정 서류가 필요하죠. 준비 네. 서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12년 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의무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죠. 기껏해야 뭐 대사, 공사 초치해가지고 꾸지람하는 정도 이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반박 자료를 꾸준히 모아서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10년 넘게 허송세월했죠.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단 지금이라도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가처분 신청, 기타 등 어떤 방도가 없지는 않고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요. 일본과 한국의 전투가 아니고 일본과 태평양의 전쟁에 우리가 선봉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이 중국도 지금 말로는 그렇지만 행동이 없잖아요. 미국은 과거에 죄가 많습니다. 수소폭탄, 원자폭탄으로 일본 못지않게 태평양을 너무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10개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정당당해요. 그래서 나서서 태평양 도서국가 집합해서 이거는 전체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핵이 안 오니까 괜찮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계 문제예요. 그리고 네. 일단 퍼져나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입 금지를 하더라도 법망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후쿠시마에서 잡아요. 오사카에서 가공합니다. 오사카에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예요. 그렇죠. 원양어선이 저기서 잡습니다. 태평양 원안에 먼 바다에서 참치를 잡아요. 우리 국내산이에요. 대한민국 어선이 잡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니까. 이거 선박 평유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실려옵니다. 그거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잡는데 시간이 걸려요. 15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배를 잡아놓을까요? 출항을 해야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녁 식탁이 위협을 받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미룰 수는 있게 해달라. 그리고 미국이 했다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할 게 아니고 지금 기본적으로 62개 한다고 하다가 지금 31개 줄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한 거는 9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4분의 1만 보고 4분의 1은 그대로 있어요. 처리를 한 건 맞는데 부분적으로 처리가 그냥 공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선전은 처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오염이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건 오염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방류가 아니라 투기이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 네. 지금이라도. 네. 막기에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미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한일 관계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도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내일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도 언급이 되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올까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 한일 국장급 협의가 또 있었어요. 정무 간의 협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장관께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측에 다시 한번 전달할 필요가 있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제공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혹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우리의 그 과학자들도 일부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 이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방출, 해양 방출을 반대할 수도 없고 또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양에 방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가와 일본이 하고 있는 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문제,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또 급격하게 악화하거나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국 정부 사이에도
이 문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해왔고 네. 또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도 했고 또 독려도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짓이라고 드러날 경우에 일본 정부가 훨씬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의 협의를 하고 정보를 적시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그걸 검증하는 그 과정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